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린다면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까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충격은 삶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믿을 만한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 그 의문은 단순한 우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신뢰와 배신 사이를 오가며 그 속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뒤통수 친다. 이 문장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먼저 작은 사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정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현정은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했고 다른 동료들의 업무를 돕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현정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돕던 동료 중 한 사람이 상사에게 현정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현정을 희생양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정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믿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결국 배신이라는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신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향을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입니다. 말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지만 행동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작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작은 실수에 대해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등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현정의 사례에서도 그 동료는 처음부터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현정은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기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 행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진 질문,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 대답은 우리의 삶에서 배신이란 불가피한 상황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와 함께 배신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진심 어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뢰를 잃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가능성을 내포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늘 활발하고 친근한 동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주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어떤 일이든 먼저 나서서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민석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했지요. 그러나 민석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타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동료들과 농담처럼 공유하곤 했습니다. 아, 그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하더라니까. 처음엔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이 어느 날 민석의 본심을 드러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민석과 친했던 동료 중 한 명이 회사 내에서 민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금세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진 것입니다. 민석은 자신이 한 행동이 가벼운 농담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은 동료는 민석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석에게도 그리고 그를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의 이야기 또한 쉽게 내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을 자신의 농담이나 이야기 소재로 삼는 사람은 언제든 당신의 이야기도 똑같이 다룰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작은 배신이 반복되면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 타인의 사소한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퍼뜨리는 행동 등은 단순한 실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상대방이 당신에게만 특별히 친절하거나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전반적인 행동 패턴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석처럼 모두에게 밝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그 내면에는 타인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모든 사람과 친한 척하지만 사실상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퍼뜨린 적이 있었다면 그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배신의 순간이 보였을 때 이를 바로잡고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배신은 종종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 균열을 무시한다면 결국 더 큰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보다 행동을 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는 당신을 응원하고 돕는 척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의 한 가지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신의가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뢰가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넘어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신뢰를 깨는 사람의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신의 징후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차리는 방법과 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신을 겪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자책을 넘어 앞으로 같은 일을 피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신의 징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신의 징후는 크고 분명한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단서들이 모여 점차 확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일관성 없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는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당신과 대화할 때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이는 주목할 만한 징후입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만 맞추어 행동하는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책임 회피입니다. 배신의 징후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민석의 경우처럼 타인의 비밀을 퍼뜨린 사람이 이를 농담이었다고 변명하거나 그건 큰일이 아니잖아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긴다면 이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배신의 본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순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거칠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충성을 가장하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배신의 징후를 알아차렸다면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이를 정중하고 명확한 태도로 지적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이런 행동은 나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명하거나 상황을 무시하려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극단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거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스스로의 신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신뢰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배신을 겪은 경험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신의 징후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여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일부일지라도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배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배신자가 아니라 그 배신을 경험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배신을 피하는 방법뿐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배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배신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려는 태도입니다. 용서는 분명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반복적인 상처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연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였던 경미에게 몇 번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당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는 말로 매번 경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미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고 수연은 계속해서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용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신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경험한 후 그 감정을 깊이 마주하지 않고 그저 덮어두려는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석이라는 남성은 가까운 동료의 배신을 경험한 후에도 별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라며 그 고통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상처가 계속 쌓여갔고 결국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배신을 교훈으로 삼아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와는 다르게 배신을 단순히 상처로 남기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해림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연인에게 깊은 배신을 당한 후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배신을 교훈으로 삼아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신은 분노, 슬픔,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과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에게도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앞으로의 관계에서 적용할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배신을 겪은 경험은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남깁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할지를 명확히 한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을 겪은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와 고통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배신 역시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신을 대하는 태도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행동과 선택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관계를 신중히 맺으려 노력하더라도 완벽하게 배신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배신의 가능성을 줄이고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초기에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빨리 친밀감을 보이며 지나치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단기간에 신뢰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일관성이 있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배신이 발생하는 많은 경우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침범했음에도 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리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무시할 때 분명한 태도로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며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급하게 형성된 신뢰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거나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때 그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스스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신을 피하려는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뢰는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일 때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려 노력한다면 상대방도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호한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모호한 관계는 배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정, 사랑, 혹은 동료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작은 의심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직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신호를 느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때만 친절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불투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유를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의심을 통해 더 큰 상처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배신적 행동을 더 빨리 인지하고 이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예방하는 것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태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가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재발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이 어떤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신은 사람과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상대방이 항상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실망하거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배신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배신의 경험은 종종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뢰를 주었거나 경계를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경계를 넘었음에도 이를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더욱 단단히 지키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배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강해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배신은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구별하게 합니다. 배신은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배신 후에도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동료와 친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배신은 내면의 강인함을 키웁니다. 배신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실망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도 스스로를 믿고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다섯째, 배신은 삶의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거칠애에 속지 않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보다 진정한 신뢰와 정직함이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배신은 용서와 치유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배신은 종종 분노와 슬픔을 남기지만 이 감정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스스로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이 감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배신한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배신을 저지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더라도 내면에서 그들을 용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경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신은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신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며 삶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 이후에도 다시 신뢰를 쌓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배신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삶은 멈추지 않으며 우리는 새로운 관계와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을 단순히 아픔으로 남기지 않고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신의 상처는 부정하거나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과 경험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 그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는 서서히 쌓아야 합니다. 배신의 경험 이후 누군가를 다시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을 통해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지키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점차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신뢰가 형성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신은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타인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신뢰하며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의심이 생긴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섯째, 관계를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 이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성급히 깊은 신뢰를 기대하기보다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성격과 가치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처를 덜 받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여섯째,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신은 종종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깨졌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인간적인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항상 이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실망감이나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배신은 종종 경계가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에서 이해와 배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신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새로운 관계를 선택하며 천천히 신뢰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삶은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배신의 아픔을 극복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삶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여정입니다. 배신의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 경험은 우리가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밑거름이 됩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신뢰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숲입니다.